Hi, sweet. 자, 오늘도 앱의 기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기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로는 프로토타입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앱을 만들다 보면 막, 뭐랄까, 흔들려요, 아이디어가 흔들리고 내가 원래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게 이게 맞나? 라는 회의감도 들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앱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예상하고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ADS인데요, 먼저. ADS라고 하면 Application의 Definition Statement의 약자입니다. App Definition Statement. 앱을 정의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원어예요. 애플의 정의인데 컨사이즈하고 좀 함축적이고 단단한 선언. 앱에 대한 내 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함축적이면서 단단한 어떤 선언입니다. 그 앱의 메인 퍼포스, 주된 목적과 사용자에 대한 그래서 audience, solution, 그리고 differentiator, 차별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누구를 위한 어떤 기능에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 앱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이런 앱이야 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를 위한 앱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좁은 타겟을 위한 앱을 만들고 그걸 나중에 넓혀 나가는 게 쉽거든요. 좁은 타겟을 기반으로 앱을 만들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뭐 이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이라고 먼저 앱의 어디언스를 정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체 대학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초중고의 입학생들을 위한 걸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 입학생들을 위한이라든지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이라고 해버리면 앱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떤 기능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앱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항상 나오는 앱 아이디어 중에서 가계부, 자기 용돈 기록부 앱. 그런 용돈 기록부 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이제 코더사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음, 어떤 학생은 이제 B612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B612에 있는 그 장미를 형상화해서 내가 용돈을 너무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으면 장미가 막 시들어요. 그러다가 내 재정 상태가 좀 좋아지면 장미가 건강하게 다시 피어오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미에다가 어떤 장미를 어떤 이제 메타포 은유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음, 어떤 돌고래 같은 어떤 동물 하나가 나와서 나한테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써서 안 돼. 어쩌려고 그래? 또는 어떤 앱은 한눈에 내 재정 상태를 파이 차트 같은 걸로 보여줄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사용자의 어떤 용돈 기록부 또는 사용자의 가계부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파이 차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와서 막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도 앱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나한테 막 노티피케이션을 보낸다든지 어떤 네, 알람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으로 그걸 구현할 거냐는 거죠. 네. 그리고 차별점. 차별점은 사실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누구를 위한 타겟 오디언스 그 자체가 차별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겟 오디언스를 좁혀 달라고 하는 게 차별점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특별한 차별점을 안 만들어도 그 타겟 오디언스 자체가 차별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아이포토라고 해서 애플이 만든 앱입니다. 참고로 애플은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저런 ADS가 다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앱은 어떤 앱이다 라고 할 때, 이 앱은 어떤 앱이야 라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사용할 때 마케팅 어떤 문장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앱의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앱의 프로덕트 매니저 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따따디시 비디오들을 보면 애플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 절차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살짝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따따디시 한 2009년 뭐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 따따디시를 통해서 애플이 우린 이렇게 해라고 알려줬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앱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이포토라고 하는 맥용 앱이 있었어요. 사진 관리 앱이죠. 지금은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까지 전체적으로 포토스라는 앱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아이포토라는 앱은 아마추어와 일반인 사용자를 위한 이 사용자 어디언스입니다. 타겟이에요. 프로 사진가들은 이 앱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어디언스는 어떤 어디언스를 정하면 그 외부 사람들은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모두를 위한 앱은 우리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포토 앱은 아마추어 사진가나 일반인들이 쓰고 전문 사진가들은 이때 당시에 그 이름이 뭐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파처. 네, 어파처라고 하는 애플의 앱이 있었고 그게 전문 사진가용 앱이었거든요. 어도비의 라이트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타겟 오디언스는 아마추어와 일반인 사용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관리, 편집, 공유하는 앱. 네, 사진을 먼저 관리하고 사진을 편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share, 공유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기능이 먼저고 편집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이포토 같은 앱은 오토 인핸스 같은 사진의 퀄리티를 자동으로 높여주는 사진의 명암 조절 같은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오토 인핸스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사진을 좀 좋게 편집해주기도 하지만 그건 관리되는 사진에 한해서예요. 어도비 엘리멘트처럼 어도비 엘리멘트 같은 프로그램은 어디엔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파일 하나 딱 잡아서 열어서 그걸 편집하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포토나 포토스 같은 앱은 사진을 관리를 먼저 하잖아요. 어거나이즈를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진들 중에서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편집, 공유. 그래서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앱. 네. 이 사용하기 쉽다라는 걸 차별점으로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어요. 네, 애플 정도 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용하기 쉽다라는 걸 차별점으로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파처라는 전문 사진가 앱이 있었고 아이포토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포토 팀에 막내 개발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진의 색 보정을 오토 인핸스라고 하는 자동 기능과 레벨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입력 대비 출력을 하는 이런 사진 색 보정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 어파처에 보면 막 커브도 있고 영상 편집할 때처럼 어두운 곳, 밝은 곳 중간 값 잡아서 3점으로 그렇게 색 보정하는 기능들도 있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포토에도 저 커브를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회의를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모아서 회의를 해요. 자, 이번에 커브를 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포토에 커브를 넣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아이포토에 ADS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포토라는 앱은 어떤 앱인가? 아마추어와 일반인 사용자를 위한 사진 관리 편집 공유하는 사용하기 쉬운 앱인데 레벨이라는 기능은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라고 하는 우리의 차별점에 맞는데 과연 커브 기능, 2차원적인 입력 대비 출력되는 색을 정하는 그런 커브라는 기능이 과연 아이포토에 들어와도 ADS를 해치지 않는가를 회의하겠죠. 그래서 이미 구현 다 해놓고 어파처에는 그 기능이 다 있지만 그 모듈을 그냥 아이포토에다가 꽂으면 되지만 아이포토에는 커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냐면 아이포토는 사용하기 쉬운 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기 쉽다라는 걸 차별점으로 가질 수 있어요. 네. 그걸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을 포기할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 AD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도 최근에 이제 토이 프로젝트로 앱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앱이라서 이걸 다시 살려보고자 해요. 팀 스포츠의 매니저를 위해서 이건 감독이나 코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린 학생이면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전술 애니메이션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노트 정리 앱. 아, 네. 전술 애니메이션을 막 보면 축구에서 포메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수비와 공격. 수비는 공식이죠, 축구에서. 그래서 수비는 공식이에요. 3백을 쓸 건지 4백을 쓸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상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실수 없이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술을 애니메이션화해서 그걸 기록하고 재생하는 노트 정리 앱이다. 전술 노트 앱인 거죠. 근데 여기에 차별점은 없어요. 네. 왜냐면, 네. 음, 굉장히, 굉장히 타겟 오디언스가 좁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이 앱 말고 다른 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엄청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따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오디언스가 굉장히 좁으면, 특별히 디퍼런시에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네, 없어도 돼요. 이렇게 저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이번 유튜브 재생 목록을 통해서. 자, 그래서 ADS를 만들 때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필터를 사용자에 맞춰서 그 기능들을 쳐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일단 ADS를 만들고 나면 저런 간략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펑션 리스트, 어떤 기능의 리스트를 잡아보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것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디자인 띵킹. 원래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아이디오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스탠포드에서 SAP의 하소 플래트너라고 하는 창업자 앱 펀드를 받아서 그걸로 스탠포드의 디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디자인 띵킹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 주변에 디자인 띵킹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스탠포드에서 직접 배워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전 단지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혁신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뭔가 혁신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 혁신 프로젝트가 좀 성공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에 보시면 명견만리 같은 곳에서 SAP의 이사가 나와서 실제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링크 달아놓을게요, 여기다가. 네.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디자인 띵킹을 전체적으로 다 쓰진 않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띵킹을 도입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좀 약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는 약간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론인데 우리한테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거추장스러웠어요. 우리는 좀 짧은 시간 안에 앱 개발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앱 개발을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저기에서 공감하기, 엠퍼시, 사용자와의 공감 부분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아이디어를 공개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팀 스포츠 매니저를 위한 이었어요. 그러면은 제 앱의 사용자는 팀 스포츠 매니저입니다.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감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팀 스포츠 매니저가 정말로 이런 기능이 필요해?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전 확인했어요, 사실. 예전에 그 축구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축구 비디오 분석 쪽으로. 그래서 그때 충분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사실 이 아이디어는 현장에 계신 지도자로부터 나온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네, 얼마든지 전
그 현장의 사용자, 예상되는 사용자와 엠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업계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들 애플리케이션에 ADS를 만들 거예요. 나의 앱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일단 먼저 사용자를 찾아갑니다. 내 앱 아이디어를 하나 정했어요. ADS를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정말로 내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한 건데 정말 사용자들이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걸 사용자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사용자들과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뷰, observe, immerse.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을 관찰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뭐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되죠. 어떠세요 요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나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왜 관찰을 해야 되냐? 사람들은 보통 실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상황을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면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가 이것인가? 라는 걸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축구 전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정말 이걸 어디에서 쓰지? 그분은 운동장에서 쓸 거야 라고 그렇게 운동장에서 선수들 지도할 때 쓸 거야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아마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 자기 책상에서 쓸 것 같아 라면서 그 사람의 인터뷰 내용과 내가 관찰한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immerse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왜 보면 뭐 옥탑방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런 게 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옥탑방에서 한 달 살아보면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한번 그 코치가 되어보는 거예요. 코치가 되어서 학생들과 같이 그라운드에서도 같이 뛰어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 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단지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의 ADS를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과제로 내요. 네. 제가 아마 어떤 이제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만들든 오프라인으로 클래스를 만들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낼 것이고 그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희들은. 자, 그리고 앱 디자인 사이클. 앞서 제가 디자인 띵킹이 앱을 만드는데 그다지 좋은 약간 거추장스러운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앱 디자인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저렇게 이건 저렇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계획을 잡고 프로토타입을 하고 그걸 이벨리에이트 같이 평가를 해서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런 원형 사이클입니다. 이터레이션이에요. 반복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라는 건 저렇게 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안 했는데 디자인이라는 건 난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과 관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잡스 옹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디자인이라는 건 어떻게 look and feel이 아니라 how it works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자들은 이 디자인 회의에 참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마 재앙을 볼 겁니다. 재앙이 벌어질 거예요. 전혀 구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획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앱 디자인 사이클에 보시면 지금 앱스토어에는 수백만 개의 앱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앱스토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아이패드를 켜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요. 택틱 노트
라는 걸 한번 쳐보면 아 있네요. 택틱 노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회사는 같은 회사네요. 그래서 농구 버전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축구 버전 따로 있고 네. 하나는 5달러, 하나는 그냥 get 프리 버전이에요. 일단 프리 버전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UI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과 좀 비슷한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게 더 예뻐요. 확실해요. 네. 이번에 만들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가? 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 같진 않네요.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네.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는데 애니메이션이 되려면 타임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몇 프레임에서 뭐 예를 들어 9번 선수가 지금 몇 프레임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스케치 정도 수준입니다. 아, 이런데 5달러를 받네요. 여러분들 네, 앱 개발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어느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 전술 노트 말고 이건 내 거.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쭉 찾아보는 거예요. 쭉 찾아서 아, 이 사람은 또 실내 스포츠는 또 따로 이렇게 만들었네. 와, 네. 전 이거 한 번에 다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코치 베이스 디지털 플레이북. 뭔가 플레이북이라고 하면 이건 애니메이션이 되나? 뭐 플레이 버튼이 있죠, 그죠? 그렇죠. 플레이북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 있어야죠. 근데 얘도 그렇게 별점이 좋진 않네요. 네,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회사가 굉장히 택틱 라인업 앤 드릴 크리에이터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이런 걸 많이 만드네요. 사커노트 역시 축구빠들이 많으니까 이런 축구와 관련한 네, 팀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이쪽은 그렇구나. 예전에 저는 사실 팀 정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따로 별도로 두고 그 둘이 서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음, 좋네요. 머니 택틱 이건 아니고 코치북. 네, 이건 1달러짜리인데 네, 확실히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의외로 내가 앱스토어에 내 앱과 비슷한 아이디를 검색했는데 그게 없다. 그게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건가? 사람들은 이런 거에 원하지 않는 건가? 라면서 걱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반드시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특별히 막 내가 오일 탱커선을 위한 그런 앱을 만든다? 예전에 실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앱스토어에는 있어요. 네. 뭐, 이미 비행기 파일럿을 위한 앱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잽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건 앱 하나에 1,000달러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앱스토어와 관련한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때 살펴보면서 노트 정리를 하십시오.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트로트 앱 데브에 보면 저 마지막 20 챕터인가 유닛이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20번째 유닛, 마지막 유닛에 보면 저 앱 디자인 사이클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프론에 올려놓은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뭐 인프론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아이북스 그러니까 도서에 가보면 인트로 투 앱 디벨롭먼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 펄소나를 하나 잡아야 돼요. 펄소나는 우리 보통 영화나 만화 뭐 그런 데서도 펄소나가 나오거든요. 저 펄소나가 뭐냐면 나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예요. 네, 나를 상징. 아무튼 우리 어떤 인물, 우리 앱 안의 캐릭터, 웹툰이라든지 뭐 영화 같은 걸 만들 때는 어떤 인물을 만들면 그 인물에 대한 배경까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웹툰에 뭐 19세 남자 고교생이다 라고 하면 걔의 초등학교 때 설정까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설정이에요, 설정. 우리 앱의 주된 사용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런 게 좀 많이 쓰이는
페르소나의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정하고 메리드 저 사람 결혼했네요. 우리 앱의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제 전술 노트, 네, 스포츠 매니저, 팀 스포츠 매니저를 위한 전술 노트는 저도 한 40세의 남자 여자 코치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페르소나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 스포츠의 코치일 수도 있고 학원 스포츠의 코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학교 내의 코치이냐 아니면 학원의 코치냐에 따라서 앱의 사용성이 달라질 것 같다면 그런 페르소나를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페르소나를 만드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되어서 내 앱을 쓰는 상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좀 뭐 이것까지 필요해 싶은 정도까지를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앱의 UI의 톤 앤 매너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페르소나 템플릿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페르소나 템플릿들 많고요. 자, 그럼 멘탈 모델입니다. 멘탈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태스크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배 앱이다 라고 하면 택배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택배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택배 앱이라는 게 어떨 거야 라는 게 확 와닿아요. 일단 느낌이 확 와요. 그죠? 그 느낌. 그게 멘탈 모델입니다. 택배는 내가 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쇼핑몰에서 그 택배 회사로 보내고 택배 회사가 집하를 해서 어딘가로 모여서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집화점으로 또 옮겨오고 거기에서 새벽에 이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이 트럭에 싣고 나와서 동네를 돌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택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내 집에 오는 택배 기사님들의 얼굴을 다 알아요. 그죠? 어느 회사는 뭐 몇 시에 오고 어느 회사는 몇 시에 오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면 택배 앱은 내가 예상하는 방식의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이 앱 뭐야? 라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 앱을 버리게 되죠. 자, 한번 팩시밀리를 보겠습니다. 저 팩시밀리예요. 안 써보신 분 많겠죠. 저도 저 팩시밀리 안 써본 지 지금 거의 한 1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팩시밀리 앞에 처음 섰다. 라고 한다면, 야, 이게 옛날에는 그 팩시밀리라는 걸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팩시밀리가 너무 최신이라서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예를 드는데, 이제는 팩시밀리가 너무 오래된 기계라서 저런 기계 앞에 딱 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저런 팩시밀리라는 기계 앞에 딱 서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저 인터페이스를 보세요. 인터페이스를 보면 저기 1, 2, 3, 4, 5, 6 적혀 있는 저 부분은 맞죠? 익숙하죠? 키패드잖아요. 그죠? 전화기의 키패드예요. 저건 핸드폰에서도 봤어요. 화면을 누르는 거지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꼬여 있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쟤는 수화기라는 거죠. 그죠? 저기는 이렇게 귀에다가 갖다 대고 입에다 갖다 대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입에 마이크가 있어. 이 근처에 마이크가 있어서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린 이미 전화기를 써봤습니다. 전화기를 써봤기 때문에 저런 UI를 보면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종이 들어가는 건 저건 약간 또 스타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 카피라는 것도 있고 저걸 보면 복사기 여러분들 복사기 써봤잖아요. 그죠? 복사기를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사라는 게 뭔지 압니다. 빛을 쫙 비춰서 스캔을 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안료를 이용해서 아무튼 그 이제 토너를 이용해서 쫙 그렇게 종이에다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장치 전화기와 복사기가 합쳐졌네? 그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전화기라는 거 음성을 보내는 그런 장치인데 저건 그러면 스캔을 해서 빛을 쫙 뿌려서 그 이미지를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는 건가? 라면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화기의 멘탈 모델과
그 복사하기에 멘탈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UI를 만났을 때 저걸 쓸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도. 이런 게 멘탈 모델이고요. 이런 멘탈 모델,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앱은 세상에 없던 앱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하지 않던 일을 내 앱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사용자가 내 앱 없이도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전술 노트는 코치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든 어디에 뭐 동그라미로 그려놓든 우리 보통 기자들이 보면 축구 경기할 때 그리는 그런 노트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나는 앱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의 사용자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해서 앱으로 쉽게 편하게 해결해주면 그게 성공하는 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모델, 사용자의 태스크, 사용자는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라는 걸 잘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저 멘탈 모델은 인디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고요. 저건 우리나라에 번역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를 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코더사이에서는 한 7주, 8주 만에 이런 앱을 만드는 수업을 해요. 그런 이제 방학 특강을 하고 또는 지금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지금 한양대 1학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앱을 한 학기 만에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내가 앱을 하나 만들어 보는 이런 경험을 가지려면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있어야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애플리케이션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ADS 그리고 페르소나, 멘탈 모델 중간에 ADS를 만들기 위해서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앱 디자인 사이클 참고해야 될 자료들도 잘 보셨죠.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럼 keep going, swift high.